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편경정입니다. 오늘은 차트 얘기보다는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 앞으로 제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차트 영상은 이 썸네일을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거시경제나 아니면은 조금 참고해볼 만한 자료를 말씀드릴 때는 이런 형식으로 썸네일을 만들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뭐죠? 제롬 파월의 긴축적인 모습이겠죠. 이게 뭐 1년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계속 바뀌고 있고, 인플레이션 꼭 잡아야 된다, 아니면은 조금 이제 늦춰도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힌다라는 소리고요. 리세션에 대한 긴장감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고 있는 그림이 빨간색 그림은 연준의 금리값이다, 기준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제가 기존에 봤었던 10년물보다는 2년물로 단기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단기채가 얼마나 올랐냐면은 기준금리는 4.5고요. 단기금리는 5% 값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50bp가 여기서도 보인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제법 다른 모습인 걸 알 수가 있는 거는 하단에 보시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장은 단기금리가 선행을 하고요. 기준금리까지 따라가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힌다라는 생각이 들자, 또는 기준금리를 천천히 높인다는 선택을 하면서 이게 우리 5일선과 20일선 데드크로스 하듯이 역전 상태에서 재정상으로 돌아왔었고요. 다시 선행을 한다라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느낌만으로 본다면 긴축적인 분위기를 가져갔던 거고, 여기는 not 긴축, 긴축이 아닌 느낌을 가져갔던 거고요. 이제 다시 긴축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초창기 모습이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10년물 국채 금리 값이죠. 그러면 이 그림이 10년물이라고 했을 때 2년물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5% 밟았다라고 했었죠. 이 2년채물하고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겠죠. 장단기 금리차 차트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0%를 기점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역전되는 순간 매번 리세션이 됐으니까 라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가 좀 많이 심각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42년 만에 최대, 42년이면 한 1980년도 그쯤이면 베트남 전쟁 이후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하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여기에는 경기호태가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기호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정배는 아니기는 한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고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돈을 받는 데 비용이 증가하고, 이거는 뭐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기업이나 은행의 입장,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이후에는 다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QE를 진행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이대로라면은 긴축을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은 경기 침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버블을 키워가는, 거품을 키울 수 있는 완화 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완화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 돈을 푼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특정 값에 고정하는 것도 완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해설이 가능하지만 정배는 아니라는 거, 정설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한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전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통화정책 완화라는 그 두 가지 소재가 그러니까 헷갈리실 텐데, 이 금리값을 묶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돈을 풀지는 않지만 금리를 일정 값에 묶어두고 정부가 소비를 하면서, 깊게 말하자면 정부가 그 금리값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그냥 계속하면서, 그런 것도 완화로 볼 수가 있다라는 시선이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경제는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해결하는 데는 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암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 장도 그렇고 이런 하락장에서 항상 들었던 말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는 투자자도 떠나지만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떠나요. 그래서 뭐 투자자도 떠나고 애널리스트들도 떠납니다. 왜냐? 전망이 안 좋고 안 좋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뭐 21년도, 22년도 장을 비교해 보면은 그 다음 상승장이 있었죠. 약세 상승으로서 4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장인데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은 투자자는 많이 들어왔겠죠.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거래량은 사실 뭐 고점이라기보다는 이 볼륨값, 그냥 뭐 적분값, 이 크기값을 봐야 되는데 크기만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2분의 1보다 작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만큼 투자자는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았으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특히나 그 비중은 하락세를 맞이했을 때 정말 많이 떠났었고 입장에서도 또 많이 떠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상태가 그때랑 많이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이 떠났냐? 빗썸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거래량 차이가 느껴지죠. 굳이 이 장과 이 장을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고 이 장과 이 장을 비교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장이 뭐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얼마나 하락을 할지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공유한 만큼 저는 언젠가는 한 달이라는 횡보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로 들었었던 19년도 마지막 상승장을 봐보세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할 때 이 장에서는 당연히 하락이라고 보겠죠. 하지만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장을 표현을 할 때 관점이 아마 다 이탈하는 장도 있을 거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횡보 기간을 일단 설정을 해보자. 마지막 상승을 할 때, 약세장 상승을 할 때 이 구간 안에는 분명히 한 달이라는 횡보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약세장이든 아니면은 뭐 약세 상승이든 횡보장이든 횡보 구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봤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뭐 고점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고 지금은 약세 상태에 있지만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에 가져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많이 내려가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라 횡보 구간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설명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제가 뭐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요즘에 나는 투자를 3년 했다, 4년 했다, 뭐 5년 했다, 6년 했다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분들보다는 투자 경력이 짧을 수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100만 원 이전에 한 30에서 5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인증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쯤에서 가격을 한번 샀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매매를 시작을 한 거는 이때는 그냥 단순히 샀던 거고 이 하락장 안에서 제가 투자를 하고 계속 장을 봐왔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겠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이런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떠들고 특히나 하락을 할 때 그리고 약세장 상승을 받을 때도 어떤 말을 하고 또 이 떨어지는 장에서도 어떤 말을 하고 그런 게 다 경험에 있을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냥 대중들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저는 실제로 커뮤니티나 아니면 카톡방을 참여를 많이 안 하지만 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열심히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그 비중이 줄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매매에 대한 비중이 점차 줄다가 이제 어느 날 뭐 카톡방에는 그냥 유머 사진만 올라가고 흔히 말하는 야짤만 돌고 그런 자료들만 막 올라오고 매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안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거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저는 그 딱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상태가 딱 그러합니다. 딱 중간에 와 있고 사람들이 진짜 포기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냥 단순한 기분으로 인해서 떠나간다는 게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데서 매매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에서 바라본 이 시장 참여자 입자자로서는 그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냥. 그래도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매매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없고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올려드리지만 이 방은 그냥 매일 소통을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그래서 실시간장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이미 5,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혜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